자, 안녕하세요. 키키올릭입니다. 자, 다시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시즌2로 다시 준비해서 돌아왔는데요. 좀 더 심층적인 분석, 그리고 예전보다 좀 더 자주 찾아뵙는 방법으로 지금 이 유튜브 영상을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 계속해서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당연히 이제 US 오픈 개막을 맞아서요. US 오픈 남자 단식 대진표를 이제 받아봤는데요. 한번 심층 분석해보고, 우승 후보를 딱 7명 정도로 추려봤습니다. 자, 7명이 우승 후보로 좁혔는데요. 자, 그 7명의 면면은요. 메드베데프, 키리오스, 치치파스, 테일러 프리츠, 야닉 시너, 카를로스 알카라스, 그리고 라파엘 나달입니다. 자, 7명 가운데 저는 누구 한 명한테 제 손목을 걸었거든요. 그 한 명이 누군지 아실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카를로스 알카라스에게 한번 이번 US 오픈 우승을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대진표를 살펴보면서 누가 남자 단식 이 험난한 대진표를 뚫고 올라올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디펜딩 챔피언 다닐 메드베데프의 대진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메드베데프 이번에 역시 디펜딩 챔피언 작년만큼의 기세는 아니지만 여전히 우승 후보로 많이들 꼽고 있고요. 1회전에서는 스테판 코즐로프를 만났는데 무난하게 이길 것이고 16강전까지는 전혀 문제가 없는 대진표를 받았습니다. 다만 메드베데프가 16강전부터는 조금 긴장을 해야 될 텐데요. 그 이유는 바로 니키리오스가 올라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강서버 니키리오스. 자, 이미 키리오스는 그 US 오픈의 워밍업 대회라고 할 수 있는 캐나다 마스터스에서 메드베데프를 첫 판에서 탈락시킨 장본인이었거든. 그때 당시에 메드베데프가 참 싫어하는 서브앤 발리를 구사해서 메드베데프의 딥 리턴 전략을 무력화시켰습니다. 그런 니키리오스가 16강전에서 올라올 대진을 받았기 때문에 이 메드베데프의 이번 남자 단식 대진이 그렇게 뭐 꽃길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다만 메드베데프가 키리오스의 어떤 도전을 이겨내고 8강에 오른다면 이 8강에서 올라와서 만날 수 있는 상대가 파블로 까르노 부스타 혹은 필릭스 오제 알리아심인데요. 이 두 선수 모두 뭐 US 오픈에서 굉장히 잘하는 선수들이고 4강까지 올랐던 선수들. 특히 파블로 카르노 부스타는 이번에 캐나다 마스터스에서 자신의 생애 첫 마스터스 1000 시리즈 타이틀까지 거머쥐었고 그래서 상승세가 좀 이어질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올라온다면 굉장히 만만치 않은 적수고 2년 전에 조코비치를 US 오픈에서 그 조코비치를 탈락시켰던 그 물론 그 이겨서 탈락시킨 것은 아니라 조코비치가 라인 선심에 그 목을 맞추는 공으로 목을 맞추는 일이 벌어져가지고 탈락하긴 했지만 그만큼 조코비치의 평정심을 잃게 만든 상대가 바로 파블로 까르노 부스타이기 때문에 이 선수가 8강까지 올라온다면 메드베데프도 굉장히 격전을 각오해야 될 것 같고요. 또 다른 상대인 필릭스 오제 알리아심이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이 만만치 않습니다. 작년에 4강에서는 비교적 메드베데프가 알리아심을 쉽게 물리쳤지만은 호주 오픈에서 굉장히 만만치 않았거든요. 호주 오픈에서 메드베데프와 오제 알리아심이 붙어서 굉장히 치열한 접전을 벌여서 간신히 이겼습니다. 만약에 오제 알리아심이 강수어부 그리고 굉장히 막강한 포핸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메드베데프와 만난다면은 뭐 창과 방패의 대결처럼 굉장히 치열한 접전이 가능해서 누가 이길지 솔직히 장담하기 어려운 승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작년에 그 메드베데프가 US 오픈에서의 초강력 모드를 이번 1년이 지난 다음에서 재현만 할 수 있다면 4강까지 오른다고 치고 그때는 치치파스를 만날 가능성이 있는데 최근에 신시내티 마스터스에서 치치파스에게 준결승전에서 패하지 않았습니까? 당시에 치치파스에게 패한 것이 굉장히 뼈아픈 어떤 전략 전술상의 패배였는데 이번 US 오픈에서 서력할 수 있는 기회까지 잡고 결승에 오르는 그런 시나리오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굉장히 쉽지 않다. 그리고 메드베데프의 기세가 작년만 못하기 때문에 이번 메드베데프의 US 오픈 여정은 굉장히 험난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요. 자, 그 메드베데프를 괴롭힐 수 있는 상대가 바로 키리오스거든요. 키리오스를 해외 전문가들은 은근한 우승 후보로 꼽고 있습니다. 이미 윈블던에서 준우승까지 차지를 하면서 뭐 사실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얼마든지 메이저 대회에서 통하고 나아가서 우승까지 할 수 있는 챔피언의 제목이라는 것을 확인해줬기 때문에 키리오스가 계속해서 진지하게 테니스에 대해서 접근을 하고 있고 이번 US 오픈을 앞두고 북미 하드코트 시즌에서 비록 우승컵까지 거머쥐지는 못했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결코 키리오스가 경기를 던진다거나 그런
가벼운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진지하게 테니스를 치는 모습을 이어갔기 때문에 큰 무대인 US 오픈에선 더 잘 준비를 했을 것이고, 그래서 키리오스의 US 오픈 대망론도 지금 서서히 몇몇 전문가들에 의해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자, 1회전이 굉장히 볼만한 상대인데 1회전이 절친 대결이에요. 코키나키스와 호주 복식을 우승했던 그런 선수와 저 1회전에서 대결하게 됐는데 굉장히 재미있는 대결이 될 것 같고, 지금의 키리오스라면 코키나스 선수가 물론 굉장히 서브와 포핸드가 막강한 선수이긴 합니다만 키리오스의 지금 어떤 윈블던 준우승이라는 어떤 가파른 상승세 속에 자신감을 당해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자, 다만 3회전에 바티스타 아굿이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키리오스가 바티스타 아굿과 같은 어떤 탄탄한 유형의 선수를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포핸드, 백핸드 다 약점이 없고 웬만하면 범실을 하지 않는 그런 유형의 선수들을 굉장히 키리오스가 과거에는 싫어했고, 그래서 경기를 던져버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작년 US 오픈 1회전에서 키리오스가 1회전 탈락했는데 그 탈락시킨 장본인이 바로 바티스타 아굿이었거든요. 특히 3세트는 6방을 냈어요. 그 정도로 키리오스가 어려워하는 상대인데, 다만 바티스타 아굿이 최근에 뭐 기세가 그다지 좋지가 않고 키리오스는 그 반대로 작년과는 또 전혀 다른 진지한 테니스를 치고 있기 때문에 키리오스의 상승세라면은 바티스타 아굿 정도는 메이저 대회에서 이제 제압할 수 있을 것이다. 자, 그래서 16강 메드베데프를 디펜딩 챔피언을 만나게 되는데 그 큰 산을 넘는다면 뭐 결승 진출, 나아가서는 US 오픈에서 첫 번째 메이저 우승까지도 넘볼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을 충분히 갖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 보면요, 스테파노스 치치파스가 있습니다. 자, 치치파스가 이제 프로젝티드 4강 대결 메드베데프 혹은 키리오스와 이런 그 대결을 기다리는 선수인데요. 자, 치치파스가 바로 US 오픈과 가장 유사한 환경을 갖고 있는 신시내티 마스터스 결승 진출했거든요. 비록 초리치와 결승전에서 패하긴 했습니다만 준결승전에서 메드베데프를 그 서브앤 발리 전략 전술을 활용해서 이겼다는 거는 굉장히 자신감 부스트를 하기에 굉장히 좋은 타이밍의 승리였다. 그리고 결과였다고 판단이 됩니다. 자, 1회전에서 예선 통과자인 다니엘 갈란과의 대결이 있고요. 큰 부담은 없죠. 2회전에서 조던 톰슨 혹은 로렌조 소네고를 만날 예정인데 이 두 선수 모두 정상적인 치치파스라면 이길 수 있는 상대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3회전인데 많은 지금 테니스 채널, 그 미국의 테니스 채널 전문가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치치파스가 막심 크래시라는 선수가 3회전에 올라오면 굉장히 고전할 것이다. 탈락한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다. 왜냐하면 치치파스의 기술적인 약점 가운데 하나가 리턴이 별로예요. 그 리턴이 공격적인 선수이지만 마치 예전에 페더러처럼 그 서브 게임보다 리턴 게임이 좀 많이 구멍이 있는 그런 유형의 선수기 때문에 치치파스가 리턴이 약한데 막심 크래시라는 선수는 저 투어에서 아주 보기 드물게 서브 앤 발리를 잘 구사하는 선수입니다. 그래서 이 막심 크래시가 서브 앤 발리로 쳐들어온다면 치치파스의 리턴이 탄탄하게 준비되지 않는다면 업셋, 이변도 가능하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은 치치파스가 이겨낼 것 같습니다. 그 지금 잘 준비되어 있는 상태라면 막심 크레시의 어떤 도박에 가까운 서브앤 발레 전술을 치치파스가 이겨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16강에 올라가면 마테오 베레티니라는 뭐 아주 서브에 있어서는 서브와 포핸드에 있어서 강타자가 올라올 수가 있는데, 지금 다만 이제 베레티니 선수가 작년 윈블던 준우승인데 올해 윈블던에서는 코비드 그 코로나19 확진이 되면서 아예 출전을 못하게 되면서 그 정신적인 데미지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베레티니가 이후에도 이렇다 할 성적을 내지 못하고 지금 US 오픈에 들어왔기 때문에, 작년에 US 오픈 모드였다면 베레티니가 무서웠겠지만 지금의 베레티니라면은 상승세가 크지 않기 때문에 치치파스가 충분히 베레티니를 제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자, 8강에서 격돌할 수 있는 선수가 바로 테일러 프리츠 혹은 캐스퍼 루드인데요. 자, 이 두 선수 모두 만만치 않죠. 치치파스가 만약에 프리츠, 캐스퍼루드 이 두 선수 못 이길 상대는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과연 4강까지 가서 메드베데프를 한 번 더 그 신시내티에 의해서 2연승을 거두고 결승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죠. 자, 그리고 또 한 명의 우승 후보로 지금 우승 후보의 다크호스입니다. 이 테일러 프리츠라는 선수가 급부상했는데요. 해외 전문가들이 심심치 않게 그 한 5명 정도 예측하면 1명 정도는 테일러 프리츠가 우승한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요. 자, 이미 윈블던에서 어느 정도 증명은 됐죠. 윈블던 8강에서 라파엘 나달과 5세트 접전을 벌여서
굉장히 그로기 상태까지 몰고 갔죠. 그래서 이미 테일러 프리츠가 그 미국 선수다 보니까는 북미 하드코트 시즌에 굉장히 강하고 US 오픈이라면 팬들의 성원을 받아서 더욱더 좋은 성적을 낼 것이다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합니다. 요거는 되게 좀 미국 중심적인 낙관적인 예측이고요. 근데 제가 좀 냉정히 보면요. 이 선수가 나달을 5세트로 몰아붙였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졌어요. 근데 나달이 그때 당시에 상당히 심각한 부상을 안고 있었잖아요. 그런 나달을 상대로 끝까지 노련한 나달을 이겨내지 못했거든요. 그런 면에서 아직은 테일러 프리츠를 메이저 챔피언 후보로 격상시키는 건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저는 또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지만 일단 대진우는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3회전까지 이렇다 할 강정을 만나지가 않고요. 16강에서 만날 수 있는 캐스퍼루드나 토미 폴, US 오픈의 하드코트라면 프리츠가 이길 수도 있는 그런 상대들입니다. 왜냐하면 프리츠가 굉장히 강한 서브 그리고 포핸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US 오픈의 빠른 속도의 어떤 코트 표면의 성질을 이용한다면 프리츠가 좀 더 우세한 오히려 캐스퍼루드가 좀 랭킹은 높고 롤랑 가로스 준우승이라는 경력도 있지만 테일러 프리츠에게 좀 더 그 우세하다라는 어떤 그 기울기가 기울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따지고 보면은 8강까지 올라갈 수 있고 치치파스와의 대결 못 이기라는 법 없는 것 같습니다. 치치파스와 테일러 프리츠의 대결이라면은 50대 50 백중세라고 나도 과언이 아닐 것 같고 또 치치파스를 이긴다면 메드베데프를 상대로 업셋도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해외 미국 중심의 전문가들은 테일러 프리츠의 어떤 대망론을 펼치고 있습니다. 자, 미국 테니스는 전통적으로 강서브 그리고 포핸드를 앞세워서 많은 선수들이 우승했죠. 마지막으로 우승한 게 US 오픈을 2003년 앤디 로딕입니다. 그 이후로 19년 만에 미국 테니스에 커다란 선물을 안겨줄 수 있을지 테일러 프리츠의 이번 대회 한번 행보를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명의 다섯 번째 우승 후보 야닉 시너를 꼽겠습니다. 자, 지난 윈블던에서 조코비치 다음으로 잘 쳤던 선수 누구냐 했을 때 니키리오스보다 오히려 야닉 시너일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시너가 조코비치와 8강전에서 먼저 두 세트를 앞서가다가 이제 리버스 스윕패를 당하긴 했습니다만 그만큼 윈블던 챔피언 조코비치를 풀세트로 몰고 갔던 저력이 있었던 그런 야닉 시너입니다. 무엇보다 야닉 시너가 이렇게 US 오픈에서 이번에는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이라는 예측의 근거는 최근에 자신의 어떤 한 살 아래인 라이벌이라고 할 수 있는 카를로스 알카라스에게 큰 무대에서 제법 큰 무대에서 2연승을 거두면서 아주 자신감을 충전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막연한 꿈이 아니라 US 오픈에서도 이번에 야닉 시너가 우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전문가들이 은근히 있습니다. 그리고 대진표도 1주차가 굉장히 무난하거든요. 3회전에서 미국의 떠오르는 신예인 브랜든 나카시마와 만날 수도 있는데요. 꽤 접전이 가능하겠지만 어쨌든 지금 야닉 시너의 포핸드와 백핸드 엄청난 강타를 때리고 있는데요. 이 상승세가 거기서 멈춰설 것 같지는 않고요. 자, 다만 16강전에서는 후르카츠 선수가 올라갈 가능성이 제기되는데 자, 올해 후르카츠와 두바이에서 만나서 야닉 시너가 2대 0으로 완패했습니다. 후르카츠 역시 강한 서브 네트 플레이도 좋기 때문에 만난다면은 꽤나 접전이 가능하겠지만 자, 지금의 시너가 최근에 알카라즈한테 2연승 거두고 조코비치와 풀세트 접전 이런 경험들을 살린다면 US 오픈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줄 거라고 예상이 되고 후르카츠의 도전 정도는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시너가 8강에 올라가면 카를로스 알카라즈와 8강전 빅매치가 성사가 되는데요. 그때 이후의 행보는 저 시너의 컨디션과 몸 상태를 보고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섯 번째 우승 후보 제가 가장 밀고 있는 카를로스 알카라스인데요. 자, 일단 알카라스를 저는 1990년 지금부터 한 22년 전으로 돌아가면 피트 샘프라스는 미국의 19살 신성이 US 오픈에서 갑자기 우승을 차지합니다. 그때 샘프라스의 나이가 정확히 19세였거든요. 19살의 나이에 US 오픈 역사상 남자 단식 최연소 우승을 차지했고 그 기록은 아직도 깨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 알카라스가 이번에 우승한다면 그 기록 근접하지만 깨지는 못하거든요. 19세가 좀 많이 넘어갔기 때문에. 자, 그래서 자, 알카라스가 이번에 US 오픈에서 우승하게 되면 굉장히 재미난 기록들이 생깁니다. US 오픈에서 역대 두 번째 최연소 기록이고 또 우승을 하게 되면 다른 거 볼 거 없이 역대 최연소 세계 랭킹 1위로 등극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열리게 되거든요. 이 엄청난 대기록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알카라스가 지금 마음의 부담이 적지 않겠지만 저는 이번에 알카라스가 US 오픈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은 선수다.
그 US 오픈 관중들은 굉장히 많은 박수와 환호를 보내주는 그런 경기장인데요. 거기서 알카라스가 거의 예전에 페더러, 지금의 나달과 같은 압도적인 인기를 받고 있는 인기 스타, 최고 인기 스타, 페이버릿으로 지금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응원의 힘을 받아서 알카라스가 그 기를 받고 10대 돌풍을 끝까지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알카라스의 우승에 또 한 표를 걸고 있는 것이거든요. 자, 근데 안 좋은 점은 알카라스의 대진표가 좀 만만치가 않아요. 1회전이 세바스찬 바에즈라는 아르헨티나 선수인데 이거 1회전에서 만날 수 있는 거의 최악의 상대입니다. 이 선수 상당히 잘 치고 있고요. 물론 이 세바스찬 바에즈가 최근에 한 5대회 연속으로 1회전 탈락하긴 했습니다만 그랜드슬램을 준비하는 자세는 다를 것이고 굉장히 저력 있는 젊은 신예라는 거는 이미 검증된 것이기 때문에 알카라스와 아주 화끈한 난타전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3회전 상대가 누구냐면은 또 초리치예요. 신시내티 마스터스에서 부상에서 돌아온 초리치가 우승에 나왔던 감동적인 드라마를 만들었던 신시내티 마스터스 챔피언이 알카라즈를 3회전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두 선수 대결 누가 이긴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고 이 대결에서의 승자가 뭐 4강 결승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은 갖고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렇지만 알카라스의 막강한 포핸드와 어떤 공격적인 마인드가 US 오픈 하드코트에서는 조금 더 그리고 5세트라는 긴 경기에서는 조금 더 알카라스 쪽에 무게를 실어줄 것이라고 그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32강전 초리치와의 대결은 아마 그 US 오픈 남자 단식 전체 32강전 가운데 가장 빅매치가 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요. 자, 초리치라는 선을 넘으면은 더 큰 산인 야닉 시너가 기다리고 있고 야닉 시너에게 2연패를 당한 어떤 그 연패 사슬을 끊는다면 만약에 그런다면 아주 끝판왕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4강에서는 바로 라파엘 나달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죠. 자, 우승한다면 이렇게 엄청난 강족들을 차례를 꺾고 우승하기 때문에 더욱더 드라마틱한 어떤 드라마가 펼쳐질 것이고 알카라스의 우승의 가치는 굉장히 올라간다고 봅니다만 정말 쉽지는 않은 도전인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우승 후보 7번째 럭키7 바로 라파엘 나달입니다. 이번 대회 사실상 조코비치가 코로나 백신을 백신 미접종으로 인해서 미국에 입국을 하지 못하게 되고 US 오픈 출전이 분발되면서 나달에게 가장 큰 기회가 왔습니다. 나달은 전통적으로 뭐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만 조코비치가 빠졌을 때 나달은 그 기회를 굉장히 잘 잡는 편입니다. 나달은 조코비치가 빠진 대회에서 굉장히 잘하는 그런 그 전통을 보이고 있고 특히 US 오픈이 바로 그런 무대였습니다. 자, 2017년과 2019년 나달이 우승을 했는데요. US 오픈에서 그때 모두 조코비치가 중도 탈락하거나 출전하지 못했던 그런 그 대회였기 때문에 이번에도 나달이 굉장히 우승을 하고자 하는 의욕과 어떤 욕심이 많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자, 그리고 나달이 이제 하드코트 메이저 대회에서 우승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가장 큰 게 하나 있습니다. 대진운이 좋아야 됩니다. 1주차에서 만약에 강적들을 만나서 4세트, 5세트까지 가는 체력전을 펼치면은 나달의 2주차에 대해서 건강이 굉장히 떨어지게 되고 부상의 위험이 높아지게 되고 그리고 체력도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나달이 어려운 승부를 펼치게 되는데 다행히 1주차에서 큰 부담이 없어 보이고요. 물론 2회전 포니니나 카라체프가 올라온다는 그 시나리오가 있지만요. 이 두 선수가 모두 전성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나달이 예전에 포니니한테 US 오픈에서 진 적도 있고 카라체프 역시 뭐 호주 오픈 작년에 4강 간 어떤 돌풍도 있잖아요. 그런 선수들이 풀 컨디션으로 온다면은 나달에게 위협이 될 거는 분명하지만 지금의 포니니와 카라체프는 좀 맛이 같다. 그래서 나달이 자기의 몸만 정상이라면 충분히 꺾을 수 있는 3대 0으로 이길 수 있는 상대라고 보고 16강에서 만날 수 있는 상대가 슈아르츠만 혹은 프란시스 티아포인데요. 전 티아포가 US 오픈에서는 좀 위험한 상대라고 보여지긴 합니다만 티아포는 나달의 어떤 지속적인 공격과 어떤 포핸드의 공세를 이겨낼 만큼의 어떤 정신적인 끈끈함이 떨어지는 선수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나달과 같은 적수는 티아포가 감당하기에는 어렵다. 그렇게 보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8강 상대가 어떻게 우리가 시드 배정을 받았을 때 이 대진표가 빡세다 아니다를 논할 때는 8강에 누구냐가 가장 큰 기준점입니다. 근데 8강에서 만날 수 있는 시드 배정자가 캐메런 노리거든요. 영국의 왼손잡이 선수. 물론 이 선수가 지금 뭐 굉장히 상승세를 타고 있죠. 윈블던 4강 갔고 저 신시내티 마스터스에서도 그 4강 갔나요? 결승 갔나요? 하여튼 신시내티 마스터스 그 북미 하드코트 시즌 워밍업 대회에서도 캐메런 노리가 꽤 경쟁력을 많이 보여가지고 물론 나달에게도 위협적인 상대입니다만 캐메런 노리가
그 어려운 상대가 되는 것은 상대방이 오른손잡이이기 때문에 노리의 왼손잡이 그 어떤 공격이 잘 먹힌다는 것입니다. 근데 나달도 왼손이잖아요. 그러면 나달도 물론 왼손잡이의 강점이 사라지게 되는 건 마찬가지지만 왼손잡이의 강점이 서로 상쇄됐을 때 노리와 나달이 이렇게 맞붙었으면 당연히 기량적으로 한 수 위인 나달이 절대 유리한 건 맞습니다. 그래서 4강까지도 올라갈 수가 있다. 어떻게 보면 무난한 대진을 받았다라고 볼 수 있고, 물론 4강에서 알카라스 혹은 야닉 시너를 만나게 된다면 피 튀기는 혈전을 피할 수 없겠습니다만, 자, 어쨌든 나달에게는 굉장히 열린 기회고 조코비치라는 강적이 없고 메드베데프, 치치파스 다 저쪽 반대쪽 섹션에 있기 때문에 16강, 8강에서 그렇게까지 나달을 위협할 만한 강타자들이 나오지 않는 전제하에서는 굉장히 우승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저는 오히려 나달의 최악의 시나리오, 나달이 이제 과정 속에서 8강에서 의외의 복병이 올라온다면 약간 좀 위험할 수가 있는 것이 샤포발로프. 이 선수가 한번 폭발하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가 없는데, 이 선수가 잘 풀려서 8강 상대로 결정이 되면은 오히려 나달한테는 최대 고비가 8강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샤포발로프가 최근에 기세상으로 그 US 오픈 8강에 올라오기를 예상하기는 쉽지 않다고 또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나달의 지금 뭐 조코비치나 페더러가 없는 상태에서 하드코트 나달의 우승을 결정지을 수 있는 거는 그 네트 건너편 상대라기보다는 바로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죠. 얼마나 몸이 정상을 유지하고 있느냐, 기존에 당했던 부상 부위가 악화되지 않느냐, 이런 게 가장 중요할 텐데, 나달이 현재 지금 그 US 오픈 아니 윈블던에서 당했던 복부 부상에 대한 후유증은 신시내티 마스터스에서도 있었어요. 그래서 첫판 초리치와의 경기에서 그 나달이 이제 서브 모션을 할 때 몸통을 충분히 코일링 회전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서브를 넣었거든요. 그 상태에서도 초리치, 결국 그 대회 우승자였던 초리치와 풀세트 접전을 벌였습니다. 그거는 고무적인 사실이죠. 나달이 제 컨디션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초리치와 접전을 벌였다는 것은 풀세트로 나달이 서브 모션을 제대로 치고 컨디션만 회복된다면 굉장히 좋은 테니스를 보여줄 수 있다라는 반증이기 때문에 US 오픈에서 그 개막을 앞둔 기자회견에서 나달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저 신시내티 마스터스 첫판 초리치와의 경기에서 나는 서브를 풀모션을 넣을 수 없었는데 지금은 많이 나아졌다. 그래서 기대가 된다. 이렇게 말했으니까요. 나달의 메이저 넘버 23, 23번째 우승도 굉장히 가능성이 높고, 적어도 제가 봐서는 호주 오픈에서 그때 21번째 메이저 우승 차지했지만 호주 오픈 때 나달이 우승했던 가능성보다는 지금 US 오픈이 훨씬 더 높은 가능성을 갖고 있고, US 오픈에서 정통적으로 나달은 드로우, 대진표를 잘 만났을 때 그걸 놓치지 않고 우승을 거머쥐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기회를 잘 놓치지 않기 위해서 나달도 이번에 집중할 것이고, 그 조코비치와의 격차를 또 2개 차, 페더러와의 격차를 3개 차로 벌릴 수 있는 메이저 넘버 23를 US 오픈에서 달성을 하고, 이번에 만약 US 오픈에서 이긴다면 남자 단식 최다 우승자 공동 1위가 됩니다. 자, 지미 코너스, 그리고 로저 페더러, 피트 샘프러스, 그리고 라파엘 나달 5번째 우승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모로 나달에게도 역사적인 그 US 오픈 2022년 시즌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과감하게 예측은 아니고, 사실은 지금 단계에서 드로우만 보고 예측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고 사실상 그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일단 1회전, 2회전, 3회전을 경기에 임하는 선수들의 컨디션과 몸 상태 이런 것들을 확인해야지만 정확한 분석이 가능하거든요. 지금 단계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바람이라고 할까요? 저는 사실 알카라스에게 제 선물을 건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가 사실 알카라스가 우승할 것 같다 이런 차원은 아니고 알카라스가 우승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입니다. 왜냐면 알카라스가 그 포스트 빅3 시대 페더러, 나달, 조코비치가 언젠가는 이제 그만두고 이 선수들이 나갔을 때 그 뒤를 메울 만한 대형 스타가 있어야 되는데, 메드베데프, 치치파스, 지베레프가 하도 이제 빅3 벽을 넘지 못하다 보니까 그 차세대 주자로 인정받기에는 진정한 챔피언감이 아닌 거예요. 이 선수들을 어릴 때부터 제대로 도전하고 눌러주는 선수가 나와야지 팬들이 좋아하고 인정을 하는데, 그게 바로 저는 알카라스라는 생각입니다. 알카라스가 지금 18살 때부터 조코비치를 이기고 나달을 이기고, 그 이기는 과정도 굉장히 공격적이고 재미있게 치잖아요. 창의적이고. 그래서 굉장히 지금 US 오픈 관중들의 절대 지지를 받고 있는 알카라스가 됐습니다. 물론 알카라스가 1년 전에
US 오픈에서 치치파스를 꺾으면서 그때부터 스타덤에 오르긴 했습니다만 바로 그 무대가 US 오픈이긴 합니다만 그 1년 동안 알카라스는 엄청난 거물로 성장했고 지금 최연소 세계 랭킹 1위를 넘볼 만큼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알카라스가 이번 대회 대진운도 좋지 않고 컨디션도 상반기보다 좋지 않지만 알카라스가 우승하는 것이 남자 테니스의 어떤 판을 좀 더 커주게 하고 앞으로 미래를 밝게 만드는 그런 요소가 될 것이기 때문에 저는 알카라스가 우승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저는 밝히면서 이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 영상은 자주자주 올릴 것이고요. 그 이번 대회 이제 시작하고 나면 제가 기회가 되면 시간대가 괜찮으면 그 유튜브 라이브도 한번 시도해 볼 계획이니까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